아, 네. 안녕하세요. 아유, 깜짝이야. 네. 이게 뭐야? 뭔가 그 청담동 진짜 환불하러 온 센 언니 같아요. 난쌤이 벌칙을 받았기 때문에.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데 이런 얼굴로 뵙게 그러니까요. 되네요. 이게 무슨 일인가? 세상에 정말. 네. 우리가 해냈죠. 왜 2학년 했으니까 말투가 좀 변하는 것 같을까요? 약간 자꾸 상담받고 싶잖아요. 약간 도도해지는 네, 느낌이네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에 안 보여서 약간 턱을 좀 들 수 있거든요. 네. 이해해 주세요. 절대 깔보는 게 아니니까. 아니 그 모습이 더 괜찮네요. 아, 네. 네, 그 모습이 더 괜찮네요. 이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들어와 주신 분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진 한 달 만에 인사드리는 거라서. 맞아요. 반갑습니다. 저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네, 저 지금 좀 딴 곳에 얘기하고 있긴 한데. 수요일 저녁 6시네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뭐... 여러분 보고 싶었다고요. 보고 싶어. 네. 이런 뿌듯함이 있군요. 승리했을 때 뭔가 벌칙을 받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 이렇게 하면 잘 보여. 되게 못된 사람 같아. 성격이 굉장히 까탈스러운 어떤 그런 사람 같아. 네, 진짜 인상이 또 이렇게 되는군요. 이거 썸네일 쓰지 마세요. 네, 꼭 써야겠습니다. 쓰지 마십시오. 적당히 적절했다. 나의 작가님. 벌칙. 네, 벌칙은 점 하나 찍는 것보다 아주 적절했다. 오늘 오프닝까지는 이거 진행하는 거죠. 네, 뭐 네, 오프닝만 하시죠. 너무 불편하니까. 방송을 못했죠. 네, 원래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여. 안 봐도 될 것 같아. 방송을 너무 못했죠. 재밌어가지고. 네. 네, 저희가 11월 11일 날 방송을 못했죠. 빼빼로데이. 네, 빼빼로데이 날 참 좋은 날 인사드릴 수 있었는데 빼빼로데이 겸 뭐 농민의 날이었죠. 맞아요. 농민의 날이어서 막 서로 쌀도 주고 막. 쌀을 주고 받았어요? 네, 쌀도 주고 받. 주고 뭐 주시더라고요. 농민 진짜요? 어떤 협회에서. 저도 좀 주세요. 네, 뭐 이렇게 생선 모양의 어떤 쌀을 우와. 담아가지고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후원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네. 그래서 주셨구나. 네. 아유, 안타깝게도 그때 저희가 방송을 못했습니다. 굉장히 저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말은 되게 천천히 하는데 되게 화나 있는 것 같은 느낌. 침나. 자, 네, 이제 오늘 오프닝은 네 이렇게 하고 우리 난쌤의 이 얼굴은 딱 저장, 완전 저장. 또 벗겠습니다. 제 미모에 놀라지 마세요. 네, 또 우리는 또 해낼 수 있어요. 데리고 안 해줘. 또 데리고 안 해줘. 이러니 같이 하겠냐고요, 여러분. 네, 이제 정말. 난쌤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저는 이제 인사하는 것 같아. 난쌤이 왔습니다. 난쌤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구석 딸바TV 성교육 강사 난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림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라방이다. 보고 싶었어요. 네. 이거 귀척하지 말라고 어떤 애가 나한테 쪽지로. 죄송합니다. 그래도 또 할래. 귀척 이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당당하게 하십시오. 네.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되게 유연하게 받아주시네요. 다행입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 거의 한 달. 와, 오늘이 25일이니까요. 우리 지금 촬영이 10월 28일 날 했으니까요. 그쵸? 10월? 녹화 날이 우리 우케이님 막 소개하고 연파 소개하고. 그랬구나. 네, 저번 라이브 방송이 그때였으니까 거의 한 달 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저는 이번 한 달 11월 달이 올해 연도 중에 가장 바빴습니다. 네. 숨도 못 쉬게 바빴어요. 6일이라고 하루 쉬고 6일이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네요. 코로나19에 열심히 또 바쁜 게 또. 그래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네. 우리 팀장님은요? 저는 이제 바쁜 일들 저는 다 마무리가 됐어요. 여유가 생겼죠. 제가 바쁘다고 한 거 축에서 네, 진짜 바빴어 진짜. 얼굴이 폈죠. 네, 이제 저는 뭐 책도 탈고를 하고 강의도 이제 잡혀 있는 거 다 끝냈고. 저희 작가님 책 나와요, 여러분. 네, 많이 읽어주세요.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홍보하지 어디서 홍보하겠어요? 저도 나중에 여기서 뭐 홍보해도 돼요? 그럼요. 우리 라방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소개하면서 그런 거예요? 좋은 거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 둘 다 엄청 바쁜 달이었던 것 같아요. 바쁜. 그쵸?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 그러니까요. 싶네요. 이게 또 2단계 올라가니까 또 사실. 이게
불안불안하고. 안녕하시냐고 물어보는 것도 참 이제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수능도 앞두고 있고 우리 수험생들 네, 고생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랬던 디데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다 같이 마스크 잘 쓰고 손발 네. 제대로 닦고. 코로나19 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파이팅. 네, 하여튼 같이 이겨내야죠. 저희 근황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우리 시청자님들 만나봐야죠. 어떻게 지내셨는지 댓글 올려주시면 그것도 읽어드리고요. 저는 지금 투 방구석 딸바TV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김수환님께서는요. 방송을 뒤로 보고 있는 찐팬입니다. 우리 이야기 들으신 거죠? 그 뒤로 어둠, 본다. 어둠의 어둠의 통로. 앞에서 봐달라고 하는 걸 뒤로 이제 본다. 네. 했더니 이제 하시네요. 딸바TV 영상들도 오래전부터 시청했고요. 처음 라이브부터 지금까지 두 분의 방송 즐겨보고 있어요. 항상 좋은 성 지식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유익한 방송인 것 같아요. 그런데 크림님이나 나님 다 결혼하신 분들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수아님뿐만 아니라 몇 분이 이렇게 또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결혼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이런 아, 성을 그래요? 얘기하니까 아. 결혼을 하신 분들이냐. 근데 난쌤한테는 다들 결혼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일까? 저에게는 난쌤은 그냥 어린 모습이 보이는데 저는 약간 애매한가 봐요. 결혼했냐고 물어보셔서 근데 저는 결혼했습니다. 우리 네. 작가님은 결혼하셨고 네, 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네. 미혼이에요. 미혼과 기혼입니다. 미혼. 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좀 많이 네네.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조화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갑자기 귀여운데. 좋게 포장했죠. 좋아요. 이런 모습 좋다니까. 저 네. 요즘 좀 따뜻해졌어요. 진짜 사람이 오늘 제가 느끼기에 저 좀 따뜻해진 것 같아요. 뭔가 깊은 성찰 이후에 놀리지 마요. 난쌤이 따뜻해졌어요. 야, 목이 어딨어? 따뜻한 저거. 자, 박유빈님께서는요 25일 몇 시에 라이브 하나요? 8시 이후로 하면 시간이 안 돼서 못 봅니다. 25일 공지사항 봤어요? 꼭 기다려주세요. 는 네네. 작가님이 쓰신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를 다음 댓글에 쓰신 거예요. 그래요. 답장을 드리니까. 그렇구나. 박유빈님 들어오셨나요? 박유빈님 우리 25일 날 만나기로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계세요? 똑똑똑. 들어오셨으면 안녕하세요 하고 똑똑똑 남겨주시고 오늘 계십니까? 진짜 너무 인사도 안 남겨주신다. 너무 낯설어서 그런가 보다. 너무 오랜만에 오늘, 우리 와가지고 네. 저희 반성할게요. 낯선 거 그렇죠. 우리 수줍은 거 우리만의 특징이잖아요. 네, 그 눈팅도 좋으니까 네, 이모티콘만 남겨도 좋고. 그래서 다음 분은요 랑클 MK님 네. 라이브 알람하고 기다렸는데 회사 일이 많아서 못 봤어요. 그래도 방송에서 난쌤이 제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댓글도 달아주시는 랑클 MK님. 저희도 한 달이나 돼가지고 음. 뭔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그러니까 나요. 소개를 해줬던 것 같아요. 랑클 그쵸. MK님에 뭔가 사연 대해서 소개를 했었던 것 난쌤이 같아요. 얘기해주니까 깜짝 놀랐다고. 앞으로 뭐- 더 많이 보내주세요. 네. 이게 6시면 퇴근 시간도 되지만 일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많아요. 좀 애매하긴 해. 제 친구도 요즘 야근하느라 보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 라이브 틀어놓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요 네. 다음으로 정다혜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소음순 착색 때문에 고민 많이 했는데 이번 영상이 도움 많이 되었어요. 하지만 고민되는 것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부끄러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말씀 안 드려도 돼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몇 번 이렇게 좀 부모님께 최대한 말씀드려서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쵸?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겨주신 것 같아. 아... 근데 뭐 난쌤이 지금 얘기한 대로 말씀 안 굳이 드려도 되는데? 고민되는 것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어려우면 어쨌든 뭐 그 내 고민이잖아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뭐 그걸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안 드려도 돼요. 괜찮습니다. 부끄러운데. 그니까요. 네, 굳이 다만 그거를. 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그런 팁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괜찮습니다. 걱정하실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투 방구석 딸바 TV 저희에게 댓글이나 메일 쪽지로 인사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방송 보시고 사연이나 저희한테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들이나 의견들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결방 안 할게요. 네, 결방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래요. 낯설어졌나 봐. 결방하니까 이제 이런 간극이 좀 생기네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지금 매주 만나도 모자를 파는 게 지금.
그러니까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저희 다음 코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네. 속전속결 느낌이죠? 네. 약간 코너가 오늘 바뀌었어요. 살짝 개편됐어요. 네, 살짝 개편돼서 살짝. 네, 이제 조금 사연을 조금 줄이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콘돔이 왜 이래? 이런 너무, 거 안 너무 하시기로 유행에 했죠. 묻혀가나? 이런 거 안 하시기로. 난쌤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구독자 떨어진다고. 그렇게 저번 방송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했네요. 오늘 귀척 2번 하고. 참. 네, 알겠습니다. 자, 방구석 성고민 코너는 그대로 진행을 하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제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네. 사연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제에 맞게 콘돔 관련한 그쵸. 네, 고민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콘돔 쭉 나올 거예요. 네. 여러분들 콘돔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음.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성인 방송 아니니까 많이들 들어와서 보세요. 네. 이제 20대 남성분이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음. 관계 시에 콘돔을 사용하는데 착용을 잘 못하겠어요. 계속 착용하면 공기가 들어가네요. 어떻게 하면 잘 착용할 수 있을까요? 콘돔은 바른 생각, 퍼펙트 핏, 묵꼭지 콘돔을 애용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피임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어서 착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착용을 잘 못해서 분위기가 깨지기도 하네요.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글을 네,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네요. 자, 오늘 뭐 저희 라이브 방송에 뭐 제품도 이렇게 공개가 될 수 있고 저희가 제품을 언급할 수 있는데 저희는 앞광고 뒷광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네. 받지 않음을 선서하고 저희는 유료 광고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광고를 받지 네. 않았습니다. PPL도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여기 지금 사연 보내주신 거에 맞춰서 한번 보여드리기도 좀 하고 소개를 네. 드리기도 하고 소개해드리기도 그러려고 해요. 하고 네. 전적으로 저희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니까 그 점은 양지를 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자, 일단은 이분은 지금 콘돔을 어떻게 끼는지 모르고 있는 막 상황인데 네, 공기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콘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해보고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오늘은 피임의 중요성이나 가치관, 생명 존중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좀 워낙 많이 해가지고. 예전에 편에서도 언급을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피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제 강조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좀 더 기능적인 네네 이 질문에 현실적인 맞춰서 거. 형식적이고 좀 질문 기능적인 것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작가님, 콘돔을 그러니까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전제함에 콘돔을 선택할 때 이제는 좀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게 뭐냐면 콘돔을 사용하는 사람이 남성이다 보니까 이 남성 위주의 어떤 제품들을 그냥 그게 그냥 아주 반짝거리는 거, 네. 튀는 거, 색 있는 거 이런 거. 그냥 그 선택 사항부터 그리고 남성들 여성을 위한 어떤 고민들이 되지 않은 거예요. 19세기에 콘돔이 발견된 이후로 이렇게까지 콘돔이 발전이 오면서 또 더디기도 하다. 그런 선택에 있어서 여성의 몸을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했을까.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런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선두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고. 그래요. 잠깐 네, 좋게 제품도- 나타나고 있네요. 네, 그게 뭐냐면 fem테크라고 여성의 몸을 맞춘 피임 기술력 그런 거요? 뭐 이런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fem테크가 유행하고 그리고 콘돔조차도 이제는 이런 fem테크 형태의 어떤 뭐 목적을 가지고 여성 몸에 쓰는 건데 여성을 위한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된다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서 제품을 선정할 때는 그 점에서 더 신경을 쓰면 좋겠어요. 남자보다는 여자 위주로. 네네. 뭐 같이 쓰는 거긴 한데 그동안은 이러시면- 여성에 대한 배려와 고민이 너무 없었다는 거였죠. 그러면 더 좋은 어떤 제품 선정이 필요할 거고 이렇게 제품들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데 홍보 문구 중에서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동물 실험 안 하는 데들 콘돔에서도 화장품도 그런 말 많이 맞아요. 써요. 예. 그 비거니즘 맞아요, 이런 맞아요. 문화에서 이제 그런 식물 그러니까 동물들에서 추출하거나 착출하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정말 천연 제품 또는
그런 실험들을 안 하고 하는 제품들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도 음. 저는 이런 운동에 의한 거고 좀 그렇게 연관성이 큰 있는 느낌이긴 fem테크 해요. 안에서 여성의 인권도 생각하지만 환경까지 생각하는 이런 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제품 회사라면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1순위에서 얇은 거, 효과 좋은 거 이런 뭐 거 초박형 이런 말 진짜 많잖아. 초박형, 슬림형 이런 거. 난 그 차이를 모르겠던데. 근데 그게 너무 그 기능 중에서도 가장 그 얇기 이거에만 매몰돼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거에 제일 많이 좀 네. 깊게 들어가 있는 거. 사실 성관계할 때에 서로 관계할 때 그 얇기가 그렇게 중요하냐, 성감만 그렇게 느끼게 중요하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면 음. 사정지연 그게 뭐가 콘도, 예, 그 사정지연 발라져 콘도. 있는 그거 두 개를 최대로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음. 남성분들이.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정지연 콘돔이나 특히 돌기형 콘돔 같은 경우도 남성이 착용했을 때는 본인한테 감이 더 오는 건 아니에요. 그니까요. 예. 근데도 그렇게 선호하고 뭔가 이게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을 조금 더 네, 크게 제품 잡아야 될 것 선택할 때. 같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즘에 그 세이브 콘돔이라든지 바른 생각이라든지 이브 콘돔이라든지 제가 여기에 뭐 받은 게 받은 없어요. 거 없어요. 받은 게 없어요. 아까 빈털 선서했잖아요. 근데 그런 제품들을 국내 기업들이 이런 정신으로 갖고 만들고 있다. 뭐 이런 걸 소개할 수 있는 그쵸, 거니까. 그쵸. 그런 걸 고려된 제품 회사고 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구나 정도 보면 그 제품 선택에서는 좀 픽하기가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음. 콘돔도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 있죠. 사이즈 근데 사이즈가 되게 중요하죠.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예. 저는 사이즈 써져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꽂혀져 있는 것만 본 것 맞아요. 같은데. 이게 제일 우리나라의 병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자판기, 그다음에 약국에서 또는 편의점에서 가장 흔히 콘돔을 살 수 있는데 거기서 주는 대로 갖고 가거나 진열해 놓은 대로 그냥 갖고 가죠. 약국 가서 콘돔 주세요 하면 그냥 골라줬던 예, 것 그냥 같아요. 그 약사가 정해주는 거. 네,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사이즈를 물어보진 않잖아요. 뭐 그쵸, 신발 그쵸, 고를 그쵸, 때처럼 몇 미리 신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약사분께서 어떤 제품 쓰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쵸, 그냥 주시는 대로 맞아요. 그냥 네. 쓰고 편의점에서도 창피하니까 쓱 응, 거기서 그래서 뭐 약간 뭐 과자 같은 거 밑에 하나 깔아가지고 이렇게 계산하시고 네. 막 이러던데.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콘돔을 이렇게 보면 저기 용기나 또는 패키지 옆에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52mm 밀리미터. 예. 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 52mm가 나오는데 그거 그냥 그게 기본적이니까. 그래서 비치할 때도 그게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게 비치돼 있고 약사도 그냥 그 사이즈 그대로 주고 있고 그 언제 아느냐 내가 착용했을 때 느끼는 거죠. 작구나 또는 크구나 헐렁하구나. 그냥 그 일반형이 우리 모두 그냥 진열대에도 놓여 있고 심지어 모텔에도 그렇게 그냥 다 돼 다 있고 똑같은 호텔에도 돼 있고 사이즈를 들어본 적이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냥 뭐 편의점 자판기에도 다 이 52 사이즈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2 차이가 있을 텐데 규격을 보기에도 애매하고 창피하니까 그냥 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즈별로 살 수 있는 곳은 인터넷밖에 없는 거예요? 올리브 땡땡땡이나 이제 다들 이제 사이즈별로 갖다 놓을 거예요. 아마 제품들이 아 그래요? 요즘에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사이즈 선택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에서만 구입이 가능한가 네. 해서. 그런데 구매할 때 좀 봐야겠죠. 이제는 창피하더라도 창피함을 무릅쓰고 일단 사는데 그 선택권 본인한테 있는데. 아니면 미리 집에서 인터넷으로 알아놔 제품. 사이즈 이게 어떤 색깔로 콘돔인 건지 알아놓고 가서 잽싸게 집어가지고 계산하러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뭔가 이렇게 그런 응, 그러니까 내가 내 사이즈를 알고. 민망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다 영상으로 좀 저희가 사실은 이 그 성기 크기별 권장 콘돔 크기가 있는데 아 진짜요? 미리미리를 좀 나타내서 왜냐하면 성기 둘레하고 콘돔의 그 어떤 둘레하고 약간의 여백이 있어야 그쵸 그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 사이즈라고 하는 게 이제 52mm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2 해가지고 아래 위로 그 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보통 이 일반형 콘돔을 많이 쓰는데 사용해 보시고 사용하다가 자주 빠진다 또는 공기가 자주 찬다 또는 이게 뭔가 이렇게
귀도 끝이 아프다 이런 건 다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어... 네, 그런 분들은 사이즈를 바꿔야 되죠. 아니 이게 진짜 사실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이 콘돔을 꼈을 때 사이즈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직접적으로 느낌이 오진 않으니까 네네. 그냥 빠지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안 맞아서 빠지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게 아닌 경우일 때도 있잖아요. 너무 그렇죠. 격하게 피스톤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못하죠.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착용하는 사람 위주로 사이즈를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피임률을 높이려면 콘돔을 자기 사이즈에 딱 맞는 게 맞는 걸 좋아요. 써야겠네요. 정확한 사이즈가 그러겠다. 오히려 피임률을 높이죠. 이게 뭐 얇기 뭐 이런 거의 그 기능의 어떤 시선에서 그러네요. 더 넓혀야겠죠. 나한테 딱 착용감이 제대로 되는 게 피임, 안전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집니다.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콘돔 사용 하나에도 기능적으로 볼 때 좀 중요한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게 이런 얘기죠. 이런 게 막 라지 사이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XXL 라지 사이즈 이렇게 뭐 패키지 같은 데 보면은 좀 큰 사이즈들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사실 아까 얘기한 올리브 땡땡땡이나 약국이나 이런 데서는 좀 찾아보기 힘들죠. 그럼 어디서? 그러니까 그렇게 인터넷? 내가 사이즈가 큰 사람들은 성인용품 샵이나 그런 데 가서 직접 사야 돼요. 근데도 가능면 그냥 편의점에서 집거나 자판기로 돌리거나 할 때 자기 사이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제가 일단 일반형 사이즈는 뭐 거의 모든 제품이 다 일반형으로 나오고 있고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는 뭐 타이터 슬림이나 바른생각 슬림핏, 뭐 듀오 타이터 핏 뭐 이런 제품들이 바른 생각 슬림핏이 작게 나온 작게 거예요? 예, 슬림핏 좀 더 더 얇아서 슬림핏이 아니고? 슬림핏 사이즈가 얇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작은 사이즈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뭐 큰 사이즈로 보면 바른 생각에 또 이런 거 있어요. 라지핏 있어요. 큰 사이즈예요? 큰 사이즈. 스몰핏이라고 안 하고 거기 보면은 나와 있을 겁니다. 슬림핏도 있고 듀오에서 이제 엑스라지핏 이런 거 그러니까 엑스라지 그다음에 뭐 사이즈 자체가 일단 54에서 56mm까지 나오니까 이 지름 사이즈가 그러면 그건 천상 재봐야 알겠네요. 그거를 이제 또 자기 둘레를 재볼 순 없잖아요. 착용감에서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착용감에서? 일단 일반형을 써보고 이게 내가 이게 착용감이 좀 불편하구나 할 때 내 사이즈를 알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약간 이제 흐름이 깨지니까 이왕이면은 그러니까 흐름 관계를 가질 때 사이즈를 재보는 건 좀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그냥 평상시에 한번 재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들은 그런 관계에 대한 주기도 있고 본인들이 아니까 이런 걸 생활을 맞춰가는 거니까 사실 이렇게 파트너하고 오래도록 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그 사이즈를 맞춰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나 성관계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사이즈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콘돔 같은 경우에 유통기한이 있는 걸 보긴 했어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유통기한 자체가 보면은 진짜 그 안에만 쓰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콘돔에 유통기한 하니까 사람들이 유통기한 하면 먹는 거나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콘돔에 있으니까 그 5년이라고 보통 나오죠. 5년이나 돼요? 네, 유통기한이 와, 제조일로부터 5년인데 보통은 이렇게 콘돔 보면은 거의 다 얼추 보면은 5년이 안 된 것들이 대부분 시중에 있는 거니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집에서 보관하거나 휴대할 때 보면 그때는 반드시 확인해야겠죠. 왜 확인해야 되느냐? 이 재질 자체가 라텍스잖아요. 라텍스가 뭡니까? 그 열대 우림의 숲에 있는 나무 유백색 무슨 뭐 고무나무에서 추출한 걸로 만든 성분이에요. 라텍스가. 라텍스 하면 이거 왜 변기에다 넣으면 안 되냐? 안 녹구나. 안 녹아. 강으로 흘러가면 강에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콘돔 변기가 막히는구나. 그쵸. 정액을 막아주는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건데. 변기만 막는 게 아니라 그쵸. 변기도 변기도 막고 정액만 막는 게 아니라 변기도 막죠. 어쨌든 변기도 다 막고 막는구나. 강도 막고 우리의 환경을 막는 거죠. 그래서 썩지 않아. 이게 폴리우레탄 같은 맞아요. 성분이 많이 바뀌어요. 네, 라텍스 성분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녹아.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물에 계속 침착되고 이러다 보면 녹아. 그러니까 녹을 수 있는 고무 성분들로 이제 연구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댓글 웃겨요. 왜? 사유님이 헐크도 콘돔 쓰냐고 물어보시는데 헐크는 이제
굉장한 그 근데 탄력성 있는 근데 거. 곱게자란 꼬꼬님이 헐크는 흥분하면 사람을 찢는다며. 아 그러네요. 저 곱게자란 꼬꼬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상현님, 곱게자란 꼬꼬님. 인사를 이렇게 해주셨네. 우리가 지금 테스 형 부르고 있을 때 얘기를 해주셨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 라텍스 하면 또 콘돔 하면 발암물질 니트로사민이라고 그 어려워. 2급 발암물질인데 왜 명칭이 어려워. 콘돔 라텍스에 니트로사민 때문에 막 문제가 됐었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한참 그것 때문에 뭐 이 2급 발암물질이 나왔다 콘돔에서. 그리고 막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50%가 니트로사민이 나왔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하니까 2000년대 그 2010년대 초반 때 막 사람들이 막 긴장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동안 쓴 게 있으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정 과정이나 이 공장 자체의 라인이 거의 동일한 곳에서 해요. 이제 포장을 각각 다르게 하는데 그 공정 과정에서 니트로사민이 나오는 이제 그런 류의 어떤 회사들은 종적을 감추고 이제 FDA 승인도 받아야 되고 뭐 그 공정 절차들 있잖아요. 좋은 상품들만 나오기 시작을 했고. 네, 식약청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우리 국내에 믿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살아남고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막 그 발암물질 안 나온 그런 어떤 시험 그 인증 마크들을 막 올려놓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살펴보면 좋겠죠. 그러네요. 주로 쓰고 있는 콘돔사가 어떤 콘돔도 건지. 그냥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네요. 네, 그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고무 라텍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콘돔 같은 경우에는 보관할 때 저 그 얘기 들었거든요. 이거 중요하죠. 어떤 남성분들은 음. 그 콘돔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 돈이 안 새 나간다 뭐 이런 속설을 제가 들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갑에 넣고 다니면 콘돔이 안 된다. 그게 마모돼서 상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콘돔을 어떻게 보관해야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미드에서 나왔었나요? 미드에서 예전에 그 청춘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지갑에다 아버지가 아들을 넣어주셔? 위해서 콘돔을 넣어주는 장면들이 우리한테는 좀 인상적이어서 그런데 사실 유럽에서는 지갑에 절대 넣어주지 않죠. 당연히 여기 지갑에다 넣거나 가슴에다 넣거나 하면 이 열 마찰이 생기잖아요. 녹아. 라텍스가 녹아요. 예. 아니 그렇게 안 녹는 라텍스가 거기서 그러니까 녹아요? 이 마찰 열에는 약하니까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 이거 미친 짓이야.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열에 약하고 손상도 될 수 있고 변질도 될 수 있고 이 지갑 이런 데다 끼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가끔 콘돔 꼈는데도 임신이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를 예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없진 않을 것 있는 거죠. 같은데요? 뭐 변질됐거나 손상됐거나 아니면 찢어졌을 수도 있고 제품 보관이 이게 콘돔을 사서 또 휴대할 수도 있지만 보관도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보관은 지갑이 안 되네? 건조한 곳에서 해야 되고 서늘한 곳. 냉장고는 아닙니다. 냉장고 아니고 뭐 어는 거 화장품 아니야, 막 그런 얼어. 냉장고 이런 데 넣지 말고 그냥 서늘한 곳 서랍이 제일 좋겠죠. 뭐 장롱에 자주 넣는다 옷 서랍에 넣는다고 하는데 뭐 괜찮습니다. 밖에 들고 다닐 때는? 근데 그냥 밖에 들고 다닐 때는 이제 이게 좀 마찰력이 좀 줄어드는 데 있잖아요. 포켓이라든지. 포켓에 넣었을 때 여자한테 예. 들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티나죠. 제가 물 따라 드릴게요. 이렇게 예. 뚝 떨어져. 그럼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가방이나 뭐 이런 데 좀 잘 포켓이나 이런 데 조금 보관 휴대 좀 그래야겠다. 집에서도 이게 화장실이 서늘하고 건조하긴 한데 그래도 거기에 그런 교육 방식이 있대요. 유럽에서는 일부러 애들한테 콘돔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보여주는 거야. 필요할 때 갖다 쓰라 갖다 이런 쓰라.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개수를 부모님들이 세고 있죠 항상. 그러니까 그건 좋은 방식이 아닌 거죠. 네. 부모들이 여기에 구급 상자처럼 나왔으니까 우리 가족들은 본인들이 헷갈리시면 어떡하려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늘 횟수 세고 계실 수 헷갈리시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다기보다는 이런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늘한 곳 그리고 이제 건조한 곳에 잘 보관하면 좋겠고. 이걸 안 된다고 얘기했다. 지갑과 스마트폰 뒤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콘돔사마다 이 유통 과정에서의 보관율이 있는데 이때 이 온도를 어떻게 잘 보관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유통기한은 여기서
굉장한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관 상태가 어떻겠어요. 대부분은 창고에서 보관을 할 텐데 그것까지 신경 쓰느냐. 딱 콘돔 주로 들어가는 브랜드의 그 회사 가서 보관, 유통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살펴야죠. 한번 그게 성공해. 이제 제품의 어떤 퀄리티를 요하는 거예요. 콘돔 사기 너무 힘드네요. 네. 여기 박가영님이 넥타이에 오 얘도 정말요? 콘돔 저 주머니 이거 있는 걸 처음 본 것 봤어요. 같아요. 이것도 이제 어디 이 안쪽에 그 있는 거요? 안쪽에 이제 콘돔 주머니처럼 아 꽂을 수 있죠.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사용도 하고 내가 이게 영대에도 나옵니다. 저 이거 처음 영대에도. 알았어요. 네. 응. 휴대는 어쨌든 이렇게 마찰되는 데다가 넣지 말라는 거예요. 핸드폰 케이스 이런 데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뒷주머니 이런 데 말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계속 마찰될 수 있잖아요. 진짜 신기하다. 이런 넥타이 휴대. 처음 봤어요. 콘돔을 일단 미리 휴대하는 것도 중요한데 휴대하거나 보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긴 막 제품에 일생일대 기회가 딱 왔는데. 잘 준비했는데 어. 안전이 굉장히 큰 그니까요. 건데.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콘돔 2개를 꼈어요. 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콘돔 2개 꼈어. 이러면 임신될 가능성이 2배로 줄어드는 거 맞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저희 상담실이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묻는 질문에도 상당수 나옵니다. 특히 성인분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2개를 끼면 안전성이 2배 올라가는 거 제가 아니냐. 등짝을 때렸는데. 네.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중핌이 안전성을 더 확보하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2개 끼면 남자들이 좀 더 둔해지니까 자기 오래 가요? 사정을 더 오래 할 수 있다는 이런 거 있는데 전혀 오히려 그 둔감성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2개가 이렇게 미끄럽지 착용됐을 때 않나? 맞아요. 이 마찰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열이 발생되는 순간 기스가 나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스들. 이러면 더 파손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콘돔의 어떤 안전성을 높이는 것 우리가 얘기했던 흔히 더블 더치나 그쵸. 안전성을 요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경구 피임약이나 같이 피임을 하는 방법들로 높여야지 콘돔 2개 썼다고 안전율이 높아지는 게 요즘 절대 진짜 아니다. 많이 들어요. 네, 오히려 위험률이 올라가는 거죠. 아이들이 생각보다 불안한데 도전은 해보고 싶고 이러면서 그 불안함 속에 도전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 지식인 몇 개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구글링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 떠돌더만요. 콘돔을 2개 끼니까 확실히 좋았다.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진짜 유언비어 퍼뜨리지 네. 마요. 그러니까 이런 건 팩트 체크를 여러분들이 진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더 오히려 위험성이 올라간다. 페니스에 착 달라붙는 것이 아주 잘 맞게 착용감이 있는 것이 오히려 안전성이 더 높아진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중 피임이 올라가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콘돔을 끼는 그 타이밍. 콘돔 끼는 타이밍 이거 진짜 중요하죠. 이제 우리 상담 그거 되게 많이 오잖아. 초반에는 안 끼고 그냥 한두 번만 왔다 갔다 하다가 콘돔을 끼고 사정했어요. 임신 절대 안 되겠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질문들 굉장히 많이 주죠. 뭐 언제 껴야 되나요? 뭐, 저희는 오럴 섹스도 즐기는데 그때 껴야 되나요? 뭐 어떻게 분위기가 다 달아올랐는데 또 피임하려고 또 하다가 또 깨지지 않나요? 이런 게 많은데 일단 오늘은 그런 가치관 이야기들도 다 중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해답을 다 드리는 것도 중요할 텐데 중요한 건 이 타이밍에서 일단 성기 접촉이 있기 전에 무조건 착용하고 있는 게 맞아요. 중요하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하지. 일단 안전성을 첫 번째로 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쿠퍼액이 나와서 소량의 어떤 정액 때문에 임신 확률도 높겠지만 아주 성병이랑 직각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성관계는 시작과 동시에 끼세요. 그러면 분위기 깨트릴 일도 없잖아요. 그렇게 접촉량이 있다가 그니까 사정감이 들었을 때 착용한다. 이거는 피임이 아니야. 그건 피임이 아니고. 네. 그리고 그리고 그것도 이미 너무 접촉이 싫고. 됐어. 너무 싫잖아. 네. 분위기상으로도 그렇고 느낌도 그래. 응. 안전성에서 얘기할 거면 처음부터 그냥 끼고 하는 게 피임법이다. 맞아요. 네. 그냥 콘돔을 사랑을 하는 분위기가 됐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뭐 이제 눈빛이 오가고 할 때 그냥 콘돔을 끼세요. 그게 적정한 타이밍이고 그게 러브 타이밍입니다. 어려워. 그 정도 이해 관계 안에서 갖는 관계가 신뢰성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게 맞고 그렇게 해야 진짜로 성병 예방 또 임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가 안심한 상태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임신에 대한 걱정은 큰데 성병에 대한 걱정은 일단은 조금 뒷전으로 두시는 그쵸. 경우들 이렇게 좀 있는 경계가 것 좀 같아요. 낮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에이 그냥 분위기만 잡는 건데 무슨 콘돔을 껴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알고
그 성충동과 맞아. 성욕구와 이 어떤 느낌을 어떻게 알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전성이, 제가 오늘은 가치관 이야기 조금 배제한다고 했으니까 안전성을 계속 우선적으로 뒀을 때는 처음부터 끼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성인인데 성관계 도중에 콘돔을 빼고 사정 전에 빼서 진로에 사정을 했는데 이것도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다 하지만 콘돔을 빼는 순간부터 위험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냥 성기 접촉은 다 위험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성병이라는 건 체내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지만 체 외에도 겉에서도 돼요. 사랑하는 사람 관계 안에서 그 성병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죠. 그거는 성관계를 하는 사람 누구나 다 그런 것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위생, 방역 이런 거 신경 쓰는 것처럼 사랑하는 관계에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STD 검사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음. 준비된 상태가 더 안심되고. 공기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빼는지 알려주세요. 이거 이제 그 정액 바지를 2번 비틉니다. 이렇게 비틀고 그거.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그렇게 비트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비틀지 않고 착용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쑥 착용하는데 육안으로 봤을 땐 공기가 찼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근데 문제는 살짝 공기가 들어있는 상태인데 요게 이제 성교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풍선을 불듯이 바람이 불어요? 들어갑니다. 네, 아... 그때 뻥 하고 터지는데 라텍스다 보니까 늘어났다가 이 탄력성이 있다 터지는데 이 터진 느낌을 몰라. 착용한 사람도 모르고 여성분도 모르죠. 이 상태에 모른 상태로 아드레날린 나오고 맞아. 옥시토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정신없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뭐 관계가 끝나고 났을 때 알겠죠. 여성분이 느끼거나 그럼 이제 놀래기 나 시작하면 콘돔을 뺐는데 뭔가 이렇게 이제... 남아있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삽입의 마찰도 있고 사정의 마찰로도, 그러니까 사정되는 순간에도 그 공기가 차 있는 상태라면 콘돔에 그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되게 모르는데 엄청난 힘이 움직입니다. 이 페니스에서 그 강직도를 가지고 엄청난 힘이 움직이기 때문에 콘돔에 약간의 공기가 차거나 부풀어 있는 상태에서는 손상될 수 있는 확률들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성감에 차 있는 상태에서는 몰라요. 특히 만족도가 딱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내 성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약간 그 회로가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려워. 혈액이 쫙 돌고 나면 감각이 딱 돌아올 때 그때 느끼죠. 뭐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초박형 좋아하는 사람들 엄청 얇은 거죠. 이거는 찢어졌는지 아닌지 몰라. 하도 얇아서 뭐 0.01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제품들 실제로 0.01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 얇기 실제로 그렇게 그 정도 얇기 아닙니다. 재보면. 그러나 초박형을 애용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공기가 주입되는 것들은 신경을 써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직접 시연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자, 여기 오늘 이 제품 제가 오늘 초반에 공개를 했죠. PPL도 아니고 유료 광고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저희가 오늘 질문에 다른 생각 퍼펙트 핏을 에어핏 퍼펙트 에어핏 이게... 사용하셨다고 했죠? 아, 여기 폭이 써져 있네. 있죠. 길이랑 다 폭이. 있죠. 유통기한 여기도 써 있고 길이가 180mm에 플러스 마이너스 20이고 폭이 52mm에 180 길이가 이제 보통 네. 일반형의 보통 길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2mm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 유통기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보여주세요. 여기 선생님 여기 그렇구나. 보였고 여기 패키지 바깥에도 유통기한이 있고 각각 피스마다도 있어요. 자, 오늘 그 저희의 피임 실습을 도와줄 이거 은경이 제이군이 왔습니다. 이거 되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 네, 저희 바나나 아니에요, 비싼 거예요. 피임 실습 기구입니다. 누가 바나나냐고 예. 하셔가지고. 이제 과한 어떤 성기 버섯 분석이 안 아니에요. 돼 있는 교육용 실습 맞아요. 기구입니다. 저희 아우성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러분 과하지 않죠? 이게 발기되어 있는 남성의 성기로 저희가 교육 자료를 쓰고 있는 거고 피임 실습할 때 쓰는 거니까 혹시 우리 미성년자 친구들이 보고 있다면 이거 학교에서도 실습하는 거니까 맞아. 놀래지 양해를 말아요. 구하고 이제 피임 실습을 하는 겁니다. 보여주세요. 아우 버섯 나왔네요. 이런 이야기 아니라고 했어요, 저희 제가. 교육장에 가도 항상 외치고 맞아요. 있어요. 버섯. 자, 이렇게 콘돔이 있는데 이거를 보통 뜯을 때 이빨로 뜯거나 손톱
네일 아트 막 쫙 뜯는 이런 경우들 많죠. 근데 왜 이빨로 뜯는지는 알 것 같다. 아. 마음이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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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손보다 입이 더 정신이 없어. 너는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그들 때는 항상 콘돔을 약간 밀어주시고요. 빈 공간이 이렇게 돼 있고요. 여분이 남게? 네, 이렇게. 아, 이렇게. 살짝 밀어준 상태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얘가 동그랗게 말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형으로 이렇게 말려 있는 부분은 살짝 밀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네요. 탄력이 이렇게. 있어서 이 상태로 빈 공간을 뜯는 거예요. 이렇게 잘 뜯어집니다. 무슨 마치 비타민 솔라씨 같은 느낌. 생긴 것도 그렇게 네, 생겼어. 그러면 이렇게 기름이 들어있는 윤활젤의 어떤 콘돔이 이렇게 탁 나오죠. 네, 이렇게 말려 있어요. 마치. 그런데 이제 꼭지가 제가 없네? 이거는 꼭지가 없는 정액바지가 없는, 그래서 여기 사연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자기는 이거 정액바지가 없는 이 퍼펙트 핏을 사용했다고 해서 제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성교육 강사가 이거 막 설명하면서 입으로 이렇게 부는 거 전 좀 맞아야 해요. 기겁을 했습니다. 이걸 입으로 부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침 들어가도 돼요? 네,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게 성병 예방인데 그러니까 이게 입에 성병, 있는 이게 입에 있는 성병일 것 같은데? 이거는 성의 어떤 기본이 안 돼 있는 그런 강사분, 조금 더 본인의 공부하시고. 어떤 좀 의식을 조금 더 공부하시는 분, 이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하고 계시면 안 되죠. 아, 그니까요. 네,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입으로 부는 건 안 됩니다. 이거 방향 찾는다고 후 불고 있으면 이게 뭡니까? 방향을 약간 빛에 보고 대고 찾으면 좀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 말려 있는 것들 볼 때 위로 올라가 있어요. 모자, 캡처럼 올라가 있는 부분이 여기가 정방향이에요. 그대로 남성의 그 페니스 귀두 부분에다가 이렇게 앞에 대고, 손을 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게 뒤집어 있으면 내 손가락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안 좋으니까 여기 둘레를 잡고 정방향만 보고 이렇게 끼는데, 이제 이거는 실습이니까 이렇게 하지 깜깜한 상황에서는 그니까 내 성기에다가 이렇게 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는데, 내리는 감각 속에서 쑥 내려가는 게 정방향으로 잘 내린 건데 간혹 안 내려갈 때가 있어. 그럼 반대. 이게 그럴 때는 빼가지고 바로 반대로 바꾸면 됩니다. 나는 그게 너무 찝찝해요 하는 사람은 새 걸로 바꾸세요. 이미 한번 네. 묻었던 거라 찝찝한 그렇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됐는데도 탄력에 의해서 쑥 올라온다. 이것도 잘못 낀 거예요. 그거는 바꾸세요. 새 걸로. 어쩔 수 없습니다. 새 걸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전성을 위해서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둘레를 여기 피시 근육이 있는 쪽까지 끝까지 내리는 거예요. 뿌리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끝까지. 내려줘서 착용이 딱 돼야 돼. 음경에 의해서 이게 여기 빈 공간이 없도록 이렇게 딱 착용된 상태, 이 상태가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이제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마찰이 생길 때 여기부터 말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 정도 말려 들어가 있는 상태가 있죠. 이 정도 상태가 되는 거는 콘돔이 큰 거야. 이분은 작은 콘돔으로 바꾸셔야죠. 아까 얘기한 소형. 그럼 지금 이 사이즈는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렇죠. 얘한테는 지금 큰 거죠? 얘한테는 안 맞네요. 엄청 약간? 지금 약간 많이 공간이 남-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예. 남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실습 기구로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착용을 해요. 그게 큰 그리고 거구나. 네, 이제 관계,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서로 관계가 다 끝났어. 그러면 조용히 남성이 휴지를 가지고 이렇게 빼면 돼요. 이렇게 빼내는데 여기 안에 이렇게 정액이 싹 들어가 있겠죠? 이 상태로. 그러겠죠? 근데 이제 뒤에 사연에서도 물어보는 건 찢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했을 때 또 여기다 대놓고 입으로 후 부는 이런 성격 강사가 또 있어요. 네, 그거 너무 미쳐버릴 것 거기 같아.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해요? 그걸 왜 그럴까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성교육 강사지만 자꾸 입으로 불어대. 여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정액을 그냥 너무 이게 내가 불안하다 하면 가서 화장실 가서 이렇게 수도꼭지에다 물을 하잖아요. 쑥 넣어보면 아마 그 물이 쫙 차면서 둥그렇게 커질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넣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나오는 물이 없으면은 네. 안심해도 된다라고 그쵸, 이야기를 많이 안심해도 하는 되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못 해봐. 물을 넣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이 앞쪽을 이렇게 당겨보시면 이렇게 풍선이 저도 그냥 불어져요. 조금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기스가 났는지 안 났는지 정도만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정말 미세하게 나 있는 기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액이 새어나오는 것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윤활유나 애액이나 이런 게 묻어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까지 알아낼 수는 없으니, 정말 불안하다면 임신 테스트기도 해보고 병원 가서 사후 피임약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대로 버리는 게 아니고 자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탄력이 있는데 이 끝을 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묶어서 버려야 네, 돼요? 이렇게 묶어서 풍선이 부러졌네. 행운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묶어서 버리는 이렇게 거예요? 묶어서, 그러니까 내 체내에서 나온 게 어디든 버릴 때 이거 변기에 버리면 안 된다고 아까. 약간 여성들 생리대 버리는 팁 같은 느낌인 맞아요. 건가? 이거는 정말 저는 이렇게 버리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요? 이렇게 교육하는데 꺼줄 딱 좋은 날씨네. 이렇게 쓰레기를 다 모으잖아요. 모아서 이렇게 이거는 정말 중요한 팁 같아요. 왜냐면 내 몸에서 나온 어떤 이게 어떤 싸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 몸 안에 아주 소중한 체액이잖아요. 이거를 맞네. 어디에 묻지 않도록 버리는 것 또한 그 의미를 본인이 잘 알고 그렇게 해서 쓰레기통에 휴지와 싸서 버리면 이게 정말 내가 성인으로서 잘 관리하는 방법들을 아는 거. 오늘 완전 대박인 거 알고 간다. 이 역방향으로 끼우면 느낌이 어떠냐? 이제 느낌 다르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말려 들어오는 느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내려도 안 되는 탄력이 느껴지는 그 스프링처럼 꼈는데 튕겨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면 이거는 역방향입니다. 근데 그건 손만 껴봐도 알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근데 손에다가 껴볼 수 없으니 그렇게 해서 한번 튕겨나갔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로 인해서 뭔가 세균 감염이 된다 이렇게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때 아직 내 귀두나 이런 데 남아있으면 빨리 바꿔서 끼면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불안하거나 나는 찝찝하면 그냥 새 걸로 바꾸는 거. 아예. 네,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차라리.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콘돔 실습 착용법까지 알려드렸네요. 네. 이런 방송 라이브에 막 이런 것도 보여드려. 근데 저는 진짜로 마지막에 버리는 건 제가 남자 교육을 아직 많이 안 그렇죠, 나가고 네. 그리고 우리 여자아이들 교육할 땐 제가 이제 생리대 버리는 방법 교육은 진짜 많이 하는데 콘돔 저렇게 버리는 방법은 여학생들도 생리대를 이렇게 내가 잘 처리하는 능력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잖아요. 맞아요. 성숙한 의식인 것처럼 내 체내에서 나온 것들을 내가 관리를 못하면 정말 그것만치 음모 사이에 낄 때도 있는데 그거 괜찮아요. 음모들도 괜찮습니다. 그게 크게 어떤 방향 그렇진 않은데 자 그런데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어떤 얘기요? 윤활젤 얘긴데 그거 이따가 란쌤이 뭐 마무리는 짓겠지만 오늘 해요? 콘돔에 아까 얘기한 라텍스도 5년이지만 이 윤활유의 유통기한도 5년이에요. 이게 기름이 상하는 기간이 있어요. 공기에 노출되면 더 빨리 상합니다. 변질돼요. 그래서 윤활젤이 묻어있는 상태 뭐가 제일 여성의 몸에 들어갔을 때 가장 치명타겠어요. 이거 윤활젤이 변질되거나 오염되거나 하면 내 몸에 직격탄으로 염증 생겨요. 그러니까 원래 오늘 우리 작가님이 콘돔을 하시고 제가 이제 러브젤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윤활젤이라고도 하고 마사지 젤이라고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근데 벌써 57분.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왜 생각을 안 해. 왜 얘기하냐면 끝낼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아까 지금 내가 TMI 뭐 때문에 안 끊는 거야 이거? 저 집에 갈래요. 얘 니트로사민 때문에 그렇구나. 니트로사민에 걸려가지고 제가 니트로사민도 중요한데 이 윤활젤에 이렇게 여성의 그 질내 이 삼투압 농도 그거랑 맞춰져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 이제 콘돔에도 그 윤활유가 묻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인용품에도 굉장히 많은 오일들이 묻혀져 있어. 자위기구, 뭐 오나홀, 엄청 많지. 네 그런 데에도 다 이런 오일질들이 있어요. 그거랑 이거랑 딱 만났을 때 여기 안에는 다 수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녹는 콘돔에 묻어 있는 몸의 체내에 아이들은. 들어가서 녹아버리는 건 휘발되는 건데 오일들은 몸에 남아 체내로 흡수가 돼. 여기도 남는데. 네. 특히 플라스틱 같은 거에 이렇게 그 윤활유로 쓰는 것들은 오일이잖아요. 그거와 이 윤활젤이 만나는 순간 얘가 녹아요. 무슨 말이냐? 콘돔을 사용했는데 뻑뻑해. 건조됐어. 뭐가 있지? 러브젤 하나 있구나. 이게 성분도 모른 채 이렇게 바른 다음에 가면 여기 안에서 녹는 거예요. 그럼 뭐 그러면 말 그대로 콘돔이 손상된다. 요거 중요한 팁이라 이거 얘기 안 할 뻔했네. 읽읍시다. 저희가 새로운 코너로 이제 서로의 꿀팁을 하나씩 알려주는 코너를 좀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나만의 띵언이 없어지고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 이제 팀장님 꿀팁 먼저 꿀팁. 한번 꿀팁. 가세요.
방구석 개꿀팁이라고 여러분들한테 개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해 왔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는 일단 저의 개꿀은 개꿀팁은 딱 산무. 콘돔을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되냐, 아까 제가 제품 사이즈 다 얘기했잖아요. 요것들을 다 포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콘돔은 무색, 무치, 무향이다. 제 이게 돼야 꿀팁이죠. 아니 뭐 끝났어요 그냥. 왜냐, 바나나 향, 야광 콘돔, 뭐 돌기형 콘돔, 다 필요 없어. 예, 사정 지연 이런 거 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화학 물질 다 들어가 있고요. 그쵸. 향을 내기 위해서는 그만치 다 들어가. 그런데 산무, 무향, 무색, 무치 있는 콘돔을 고르셔라. 그렇게 향기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어쨌든 화학약품이 들어갔다. 화학약품이 들어간 거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거 벤조카인. 벤조카인이 그 사정지형 콘돔에 들어가 있는 성분인데 마취제야 마취제. 이게 아무리 잘 닦아내도 몸에 남아 있습니다. 이거 특히 체내에 남아 있을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보존제, 그냥 약간 방부성, 그 안에 벤조카인이나 파라벤 같은 성분이 있는지 확인 쭉 하셔야 되고, 늘 그 승인된 것들 항상 보여주셔야 되고. 근데 그게 진짜 좀 웃긴 게 그때 딸기향 뭐 바나나 이런 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나름 여성을 위한 거에서 나왔었어. 여성들이 이제 이런 콘돔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느끼니까 그 거부감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맞아요.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웃긴 게 여성을 위해서 나왔지만 여성의 몸에선 전혀 좋지 그쵸. 않은 그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느낌으로 나온 네. 게 더 많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상처가 날 수 있는 거에 향수 뿌린다고 그 상처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자, 더 아프지. 정말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무색, 무치, 무향 요 세 가지를 고려해서 콘돔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 꿀팁이고, 우리 난쌤의 꿀팁. 제 꿀팁은 이제 원래 오늘 제가 러브젤, 그러니까 마사지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이 이제 콘돔을 고르는 팁을 좀 배웠다면 저는 이제 이 젤들을 고를 수 있는 그런 팁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되게 말씀을 중요하죠, 드리려고 팁. 그랬거든요. 저는 제품을 소개하지는 않을 거고 딱 4가지만 한번 기억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네. 러브젤 너로 정했다. 너로 정했다. 네, 근데 첫 번째가 글리세린이 들어가 있는지 글라이콜도 그렇고 글리세린 2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글리세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있어요. 러브젤이, 그러니까 마사지 젤이라고도 하죠. 아직까지는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바디워시나 뭐 샴푸 이런 거에 모든 걸 포함해서 글리세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글리세린은 이렇게 체외형일 때는 딱 보습막을 형성을 딱 해줘가지고 엄청 보들보들해지는 역할이어서 되게 좋은 아이긴 하거든요. 보습제에는 많이 사용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질 내에 들어갔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라고 보니까 애가 워낙 보습력이 강한 애니까 놔주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에 딱 들어가면 다른 부분이 확 건조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놔주지 않고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오히려 글리세린이나 글라이콜이 들어간 이런 러브젤, 마사지젤 같은 경우에는 질 내부가 훨씬 더 건조해져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에서 네, 그 pH 그 산도를 네, 농도 확 깨트려버려요.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 농도 자체가 짙은 사람은 괜찮은데 그게 그게 굉장히 쉽지 약한, 않아. 맞아. 취약한 사람이 이런 글리세린 같은 것들 체내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러면은 반응되는 거죠. 균형이 확 깨지거든요. 네, 완전히 그러면은 건조해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염증의 위험이 확 노출되고 성병의 위험에도 확 노출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음.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까 콘돔 윤활유에 묻어있던 게 지용성이 아니라 수용성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지용성인 경우는 콘돔이랑 맞닿으면 녹아버린다라고 그쵸.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용성인 경우는 그냥 스킨십 용도. 그러니까 외부에 써라. 아, 그냥 계속 애무 용도. 그리고 같이 쓰지 말아라. 그 정도. 두 가지. 이거는 좀 강조해야 될 것 그리고 같아. 이제 정말로 여성분들이 너무 이제 건조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용성을 무조건 네네. 쓰셔야 돼요. 음. 그리고 진짜 꿀팁이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이제 요즘 이런 마사지 젤이나 러브젤을 광고하는 거 보면은 인체 무해한이라는 걸 엄청 강조를 그쵸, 많이를 네. 해요. 근데 유기농 천연 제품 뭐 이런 거 많이 조금 그 광고들도 잘 보셔야 될 게, 물론 인체 무해하다는 게 아니라 유해한데 무해하다고 뻥을 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여성의 몸에 들어오는 이물질이에요. 결국엔.
아무리 무해해도 이물질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있던 성분들이 성분이 아닌.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말에 너무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에 너무 "헉, 인체 무해하니까 무조건 써볼까?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이물질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이거 3개를 제외하고는 써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추천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추천해드렸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 또 욕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써봐야 사람의 체형이 체내 특성이 어떤지 알고. 질산도도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네.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찾아라 이거죠. 찾아라. 근데 나의 것을 찾아라. 이 2가지는 꼭 어. 확인을 하고 확인하고 그거에 맞는 것들로 한번 도전해보고 찾아가라. 저의 개꿀팁이었습니다. 개꿀팁. 네. 저의 개꿀팁은 산무. 자 이제 이렇게 보시고 이거 정말 이거 개꿀이다. 좋은 팁이네. 몰랐던 거 알게 됐네. 이런 사람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투표해주세요. 네 그러면 그 제품 추천해달라는 분들 계신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들을 말씀드리자면 국내 기업들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다른 말씀드렸어. 생각이나 네 아까 그냥 세이브 콘돔도 그냥 지나가면서 나왔고요. 이것도 국내 기업이고 여성 대표님이 여성의 몸에 맞게 아까 제가 fem테크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어떤 운동과 함께 인권 운동도 하시고 하면서 개발한 어떤 세이브 콘돔 바른 생각. 네 오늘 또 저희가 PM 실습 해본 바른 생각도 추천드리고 네. 이브 콘돔도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국내 제품 중에서 오늘 저희가 얘기한 이 내용을 잘 지키는 보관법이나 유통 방법 그리고 무색 무치 무향 또 얼마나 우리 인체에 대한 인간에 대한 몸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가 동물 실험도 안 하고 또 친환경 유기농 제품들을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콘돔도 쉽게 살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네 이거를 고를 때만큼 마사지를 고를 때만큼 더 열정적으로 알아봐야 돼요. 맞아요. 콘돔도. 그러니까 내 몸에 사용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몸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만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오늘 테스형 콘돔이 왜 이래의 결론은 잘 알고 우리가 알아야지만 막 창피하다고 주는 거 받아오고 그냥 빨리 얼마예요 하고 그렇게 급하게 사는 것들이 아니다. 콘돔은 저 그거 진짜 많이 먹어요. 옛날에 네. 편의점 알바했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그분들이 이렇게 과자 사이에 이렇게 껴가지고 껴서, 많이 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껌 주변에 서성인다? 껌을 살 건지 콘돔을 사는 건지 그렇게 손님들 없을 때 쓱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되 그게 어렵다면 그래도 제품을 고려할 때 나와 있는 것들 사이즈부터 쭉 잘 오늘 얘기한 것들 잘 고려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나 이 우리가 얘기를 이제, 너무 못했잖아요. 어떤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오늘 난쌤 안경 쓴 거 보셨죠? 저로 투표 안 하시면 찾아가겠습니다. 왜 나 이것만 쓰면 말투가 이렇게 변할까요?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안경을 씌웠어요. 여러분들 다음도 제가 벌칙 받는 것보다 난쌤이 받는 게 더 재밌잖아요. 재미를 위해서 여러분,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렇게 정치하실 거예요? 무서워. 되게 까칠한 사람 같아. 영업하실 거예요? 저 오늘 네.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이것만 쓰면 차가워지는 것 같네요. 네, 갑자기 센 언니로 바뀌어가지고. 뱅크다. 뱅크님 이런. 갑자기 난이라니. 좋아요. 오늘도 졌군요 제가. 아니 오늘도라뇨. 저번에 제가 줬죠. 괜찮으세요? 갑자기 조증이 왔어요.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나 이거 계속 세워놔서 그럴 수 나 있어. 참. 좀 우울해졌네. 방송이 자 이렇게 오늘 소화도 안 돼. 오늘 저희 방송 오늘 제가 한 말보다는 우리 작가님이 하신 말씀이 훨씬 많았는데 이긴 어쩌네. 거는 저로 아주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좀 이렇게 코너 바뀌었는데 어땠나요? 전 좋았어요. 네. 또 우리 이렇게 늦게 들어오신 분들 참여 엄청나게 왜 이렇게 거의 방송 끝나갈 때 활발해졌죠? 네. 너무 아쉽잖아요. 이러면 우리 네. 다음에도 조금 우리가 시간을 좀 더 늦춰야 되나? 그래야 되나 봐요. 생각이 들기도 이렇게 해요. 라이브 방송에 6시가 그렇게 적당한 시간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많이 귀한 참여해 시간 주셔서. 내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또 이제 저희 편집본 올라갈 거니까 다음 주에 수요일에는 녹화본 꼭 또 다시 보기로 많이 많이 봐주시면 봐주세요. 좋겠고 저희는 2주 뒤에 또 수요일 날 어김없이 네, 변함없이 찾아오겠습니다.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좋은 수요일 저녁 되시고요.
안전한 또 2주 잘 보내셔서 마스크. 네 2단계도 우리가 잘 지혜롭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K방역 피디님 빨리 쳐요. 다시 갑시다. 피디님 빨리 쳐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건강히 2주 건강한 뒤에 모습 유지해 웃으면서 보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저녁 되십시오. 저희 안녕. 이만 갈게요. 안녕. 갈게요. 안녕. 아, 또 졌어. 꿀팁. 저 버렸대요. 자, 박현우님, 뱅크님 너무 곱게 자란 꼬꼬님 감사드리고 상현님 오늘 박가영님 너무 감사드리고 박현우님이랑 상현님 참여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새로 들어오신 철철이님 반갑습니다. 네, 박가영님도 곳곳에서 계속 네, 해주셨네요.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오늘 너무 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방송에도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또 진짜 갈게요. 네, 안녕. 크림 작가였습니다. 난쌤이었습니다. 네, 야한 저녁 되세요.